시청자 여러분 모두 오늘 행복한 추석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혼자 계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석날 방송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미국 기준으로 공휴일 때 정보가 많이 없으면은 그때 이 영상을 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딱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무엇입니까? 달러가 떡락을 하고 있다. 100.76포인트.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비트코인은 안타깝게도 6만 달러에서 안착 실패하게 되면서 57,807달러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89달러에서 거래 중. 연준의 금리 결정이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소위 말하는 빅컷 0.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1%,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비율은 39%로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역전이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헛발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상원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를 0.5포인트도 아닌 0.75%를 내려야 된다라고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제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소식이 앞서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를 대상으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트럼프는 무사하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며 일단 용의자를 구금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용의자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암살 시도를 했었던 용의자였었다가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그때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블랙락의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용의자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락이 만든 광고에 공교롭게도 출연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광고의 한 장면이고요. 자,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왜 암살자들은 계속해서 블랙락 광고에 나왔었던 것일까?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암살 용의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두 번째 어제 체포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사람이 바이든 해리스 캠프의 멤버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는 것 같죠. 둘이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스뉴스 등을 통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어제 골프를 치러 갔었던 것은 예정이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쉬고 있다가 갑자기 골프가 땡겨가지고 골프를 치러 간 것 같은데 암살자가 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내부 소행이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라는 의혹 생기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도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 혼자 모든 것을 계획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하면 어디가 덧나는 것인지 미국 극좌파들은 계속해서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혹은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야 된다. 불법 이민자들도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 등등의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을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많은 불만을 표시하시는데 이미 그러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지하고 떠나셨으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유튜버들 중에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암호화폐 유튜버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들이 해온 행적들, 특히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짓들을 한 것을 봐도 그렇고 저는 절대로 이들을 중립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깐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중립으로 돌아섰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다시금 공포 단계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잠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의혹,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에 IOU를 발행해줌으로써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취지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 크립토코안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개발자와 트레이더 모두에게 도파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건수가 없다라면 암호화폐 산업은 장기간
침체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과거 암호화폐 산업은 게임과 같았다. 역경을 극복하는 기쁨, 경쟁에서 이기는 스릴,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개판,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새로운 기술을 탐구했었던 개발자들은 사라졌으며 신규 자금은 유입되고 있지 않다. 진심으로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개발자라도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밈코인 폭등하고 있는 반면에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겠죠. 다음으로는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반등은 현물 ETF 순유입액 증가로 강하게 반등했었던 것이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4억 39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최근 랠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것이 아닌 자본 유입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으며 이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연준이 금리 발표할 때 변동성 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엊그제 있었던 비트코인 반등 같은 경우는 그 강세도 너무 약했었고 또한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았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입금량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13만 2100개, 2016년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를 판매하는 투자자가 적다. 즉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비트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적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말 그대로 고요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는 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죠. 인간 지표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나대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보시는 차트를 트리플 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음 비트코인 가격대는 42,000달러가 될 것이며 결국은 15,000에서 20,000달러까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망발을 다시금 내뱉었습니다. 근데 이는 긍정적인 지표다.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지표로 많은 사람들은 반갑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며 지적을 하기를 피터 시프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비트코인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맺힌 것이 많다. 비트코인 1달러 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어지는 분석가들의 분석, 우주 AI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6,000달러 상단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56,000달러 상단까지 내려갔다가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다시금 추세 돌파 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CME 갭이 6만 달러의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펌핑을 해서 CME 갭을 메꾸게 된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숏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분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메가폰 패턴 생성이 된 가운데 다시금 추세 하단을 때렸죠. 이를 두고 안베사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상에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상에서 본격적인 강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토시 차트상 0.041 사토시를 회복을 시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저항을 뚫으면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달러 차트 같은 경우 2290달러가 깨지게 된다면 1800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달렸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사토시 차트 타고 이더가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더도 같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전히 코인들의 목줄을 비트가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더를 다시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평단 2274달러에 5616개의 이더를 매수, 이더의 상승에 베팅을 한 좋은 성적을 가진 고래, 이더리움 가즈아. 다음은 솔라나 차트인데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솔라나가 프랙탈을 따라가고 있다더라. 앞으로도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고 최근에 다시금 밈코인들이 설치고 있는 가운데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무무
라는 밈코인 있죠. 무무가 이런 식으로 하락형 수익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지지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페페2라는 또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다가 크게 떡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무무 같은 경우도 뭔가 크게 한 방 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다음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반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인간 지표를 보고 있는 알스를 헤이즈, 이번에는 앱토스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앱토스로 전통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앱토스 덱스를 사용하면 브로커와 같은 중개인들이 필요 없어지며 지갑을 가진 누구나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체인이 자체적으로 자산 보관을 처리하므로 보관업체도 필요 없을 것.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금융 기업의 많은 문제를 앱토스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앱토스를 고평가했습니다. 과연 앱토스는 상승할 수 있을까? 한편 깜빵에 있는 짜오짱펑 같은 경우 다가오는 9월 29일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짜오짱펑이 출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코인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닥 근거는 많지 않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출소하게 될 때 그때부터 또 4분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우연이 겹쳐가지고 필연이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역시나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코인을 직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거래하면서 현찰 2억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2억 원이 전부 다 위조 지폐였었다라고 합니다. 복사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식하게 돈의 일련 번호를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다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도 참 특이한 게 2억 원어치나 되는 코인을 직거래를 한다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왠지 불법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추석 특선 광주 때까지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